볼까요? 생존법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제일 궁금해하는 게 생존이라 하면 생존 방법을 궁금해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생존 방법 뭐뭐 있어요? 기업에서의 생존은 결국은 이제 뭐 성과죠. 성과요. 네, 기본적으로는 성과죠. 내가 책임진 일에 대한 성과를 잘 내야 되는 거고, 성과는 어찌 보면 자기가 그 영역에서 성장해온 사람이라면 기본 빵은 사실은 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것들은 과거에는 성과만 있으면 됐어요. 조직 문화가 어땠든 간에 뭐 직원들로부터 원성을 듣든 말든 상관없이 인정받고 뭐 그 성장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거 갖고는 이제 5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50%는 그 팀이 갖고 있는 문화, 정체성, 구성원들과의 관계, 구성원들의 성장 뭐 이런 것들을 고루고루 신경을 써야 되는데, 과거의 성공 스토리는 이쪽 성장 쪽에만 너무 맞춰져 있었다는 거죠. 이제 이들이 기성세대가 되고 이들이 매니저가 돼서 젊은 사람들을 자기들처럼 쉽게 매니지먼트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인류가 와서 이들과 일을 하고 또 이들과 소통을 하려니까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일단 본인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또 되게 쉽게 생각했던 것들이 쉽지 않아 보이니까 거기서 오는 당황스러움, 뭐 그게 저는 일단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그렇구나.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사실 팀장의 역할에는 예전이나 지금 변화는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큰 변화는 없죠. 큰 변화는 없는 거죠. 그러면은 해야 될 일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같다. 그런데 일하는 사람들은 달라졌고 맞아요. 관리는 완전히 다른 방법이 필요한 그런 어려움에 놓여 있겠네요. 네. 우리가 좀 전에 90년생들이 왔다 이거죠. 그리고 그보다 더 어린 친구들도 지금 입사가 되나요? 이제 오고 있죠. 오고 있어요. 네. 궁금한 게 90년생도 있고 80년생도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나요? 조금 다르긴 해요. 그죠? 저는 이제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을 쓰긴 했지만 거기 충분히 좀 설명이 안 돼서 오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90년생이 특별한 건 아니에요. 딱 튀는 건 아닌데 그들이 들어왔던 이 시점에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80년생과 90년생이 완전 다르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성향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그들이 이젠 할 수 있는 무기가 달라졌고 그들이 들어왔을 때 환경이 달라졌고 이런 것들이 달라져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거고, 예전에 팀장이나 관리직들이 신입사원들을 유지하거나 관리했던 방식들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보는 게 원래 어려운데 원래 이제 사람이 다르고 다 방식이 다른데 대한민국의 특성상 예전이 조금 수월했던 시기가 잠시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배우고 자라왔지만 사실 군대식 교육 처럼 저희가 이제 초중고를 다녔었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속칭 말해서 이제 지시한 대로 따르는 것들이 굉장히 수월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쉬웠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그런 식의 이제 강압적인 방식이라던가 군대식 방식이라던가 날 믿고 따라오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속칭 말하면 마취가 풀렸다고나 할까요? 그 시점에 90년생이 들어왔을 뿐이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회적 인식의 변화 속에 그 당시에 대거 이제 조직으로 들어오는 연령대가 90년생들이 좀 많았고 그것이 그들이 만들어낸 문화가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 저변의 분위기로서의 변화가 있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사회가 바뀌었고 이제 경제적인 것도 바뀌었고 가장 중요한 건 IT를 활용하는 기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구나. 사실은 어찌 보면 지금이 정상인 거죠. 그죠. 과거가 비정상이었죠. 과거에 사람을 그렇게 쉽게 관리하고 쉽게 매니지먼트 한다는 그 발상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거였고, 그게 이제 어찌 보면 군대 문화가 그대로 군대에서 상하 관계, 그게 그래서 저도 지금 제 책에 쓸 때 제가 강의할 때도 그렇고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부하 직원이에요. 우리는 직원을 부하 직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우리가 무슨 군대도 아니고, 부하라는 거는 명령을 하면 따라야 되는 사람이 부하잖아요. 우리는 직원을 부하 직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우리가 무슨 군대도 아니고, 부하라는 거는 명령을 하면 따라야 되는 사람이 부하잖아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직장에서 아직도 자기 밑에 직원을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부하 직원이라고 해요. 부하. 맞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성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의 각각의 구성원이라 이거죠. 각각이 그 팀의 구성원. 그래서 저는 구성원이라는 표현을 좋아하는데 이미 그런 사회를 우리는 6.25 이후에 계속 오다가 이제 부하 직원이라는 말을 쓰면 제가 왜 부합니까라는 세대들이 들어온 거죠. 이미 그런 사회를 우리는 6.25 이후에 계속 오다가 이제 부하 직원이라는 말을 쓰면 제가 왜 부합니까라는 세대들이 들어온 거죠. 그렇다면 궁금한 건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식의 양상이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만 좀 특별하게 조금 지금 이런 양상이 벌어질까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굉장히 한많은 현대사를 갖고 있잖아요. 강압적이면서.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풀렸다고 보고 정상화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랬기 때문에 드러났다? 이렇게 좀 보나요? 아니면 전 세계적인 추세인가요? 제가 보니까 제가 뭐 여러 나라는 안 다녔습니다만 저도 이제 일 때문에 미국과 그다음에 이제 이쪽 아시아 쪽은 출장을 좀 다녔었는데 일본과 우리나라는 굉장히 비슷해요. 아하. 상명하복의 문화가 어찌 보면 우리도 이제 일제 그렇죠, 잔재이고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중국이나 베트남에 이런 데는 또 달라요. 저희처럼 이렇게 상명하복은 아니에요. 중국이 안 그래요? 네, 안 그래요. 미국은 또 이제 우리랑 다른 문화고요. 거기도 물론 이제 뭐 보스 자기 그 조직의 장을 보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뭐 엄격한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그들은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자체 그런 소통 자체가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사람 관리를 뭐 말이 관리지 과거에는 관리가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끌고 간 거였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하고 일본하고의 보여지는 조금은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른 양상 예. 예, 그런 상황이군요. 그러면은 요즘 팀장들이 조직 내에서 꼭 지켜야 될 예전에는 뭘 꼭 지켜야 됐었고 지금은 뭘 좀 꼭 지켜야 되나요? 옛날에는 오히려 팀장 역할 하기가 더 쉬웠던 게 사실은 옛날에는 위만 신경 썼으면 됐어요. 상사만. 나의 상사 만족만 시키면 됐어요. 그런데 요즘은 상사 만족은 기본이고 밑에 구성원들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그들을 만족시키기가 결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 90년생들 MZ세대들이 그 다양성 그들의 니즈가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연봉 많이 받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조직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자유시간을 많이 갖기 원하고 그게 내 밑에 몇 명 안 되는데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만족시킨다는 게 어렵죠. 이몽택 저자님, 이 지금 팀장들이 꼭 지켜야 되는 거 어떤 거 있다고 보여주세요? 지금 팀장들이 지켜야 될 건 되게 많죠. 네. 근데 이제 꼭 지켜야 될 게 있을까요?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위에를 만족시키고 밑에를 만족시키고 사실 왼쪽 오른쪽 다 만족시켜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한 가장 지켜야 될 건 뭐냐면 자신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52시간 근로제를 지켜야 되고 회사에서 이제 들어온 업무에 대해서 하다는 걸 지킨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걸 이뤄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역할이 주어지는데 분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은 똑같은 원칙을 공정하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그것이 지금 상태에서는 가장 주요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공정한